예,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임플리케이션은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죠. 그죠? 음해의 함축, 암시, 범죄나 뭐 사건의 연루, 관련, 그리고 미래에 끼칠 결과, 효과, 영향, 주로 이 세 가지 방식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만 보면은 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죠. 각기 서로 따로 놀죠. 왜 그럴까요? 아, 이것들은 의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요거는 표현일 뿐이에요. 표현을 뭐라고 했나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래, 겉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공통점을 찾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겉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겉모습에서 벗어난 게 뭐죠? 아, 개념이죠. 의미죠. 아, 안에 말려듦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근데 요걸 애우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애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는 그림 그리기 힘들죠. 머릿속에 여러분들 임플리케이션의 그림을 그리세요 하면 그림 그리지지 않잖아요. 왜? 각기 서로 다르니까. 공통점이 없으니까. 공통점이 있어야 그림으로 하나로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여기 있으니까, 아, 이거는 뭡니까? 안에 말려든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 안에 말려들어 있는 거예요.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She's smart. 미소를 지었죠? The implication was not bad. 그 미소의 의미는 이 말이죠. 나쁘지 않았다. 이걸 의미라고 해도 되잖아요. 꼭 함축, 암시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 왜 함축이냐, 왜 암시냐, 요거는 뭡니까? 이 행위 속에 그냥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행동 안에 의미가 말려들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 행동 속에 꼭 행동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문장이라든가 단어 속에 의미가 말려들어 있어요. 즉 숨어 있어요 이 말이에요. 말려들어 있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밖으로 드러난 의미가 밖으로 드러나면 뭐예요? 캐치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의미가 이 행동 속에 바로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행동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또는 문장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임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문장,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말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함축, 암시라고 분명하지 않은 의미죠. 왜 분명하지 않아요? 그 안에 말려들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죠? 예. 그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표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 행동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나쁘지가 않았다. 이런 말이겠죠.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요건데, his implication in the scandal damaged his image. 자, 요 implication은 요것의 명사로 사용한 것이죠. 요 implicate. 예, 명사형이 여기 implication입니다. 여기 implication은 동사 imply입니다. imply가 implication 된 거예요. 이것의 명사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implication이지만은 3번과 1번은 같은 implication이지만은 동사로 표현할 때 요거는 imply가 되고 요 implication은 implicate가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3번은 2번을 가지고 표현을 바꾼 것이죠. 자,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캔들 속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스캔들이라는 사건 속에 그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밖으로 벗어나면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 사건 속에 그 사람이 말려들어 있는 거예요. 안에. 그 사건 안에, 스캔들 안에 그 사람이 말려들어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연루, 관련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죠. 벗어나지 못했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의미가 어떤 문장이나 단어, 어떤 행동 안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안에 머물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알면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his election had great implications for the country. 이제 요거단 말이에요. 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저 그대로 번역하면 그 사람의 당선은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사전대로.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대로 한번 볼게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당선된 사건이야. 그 당선된 사건 속에 그 great implication이에요. 많은 의미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의 당선이라는 사건 속에 큰 의미가 great implication, 큰 의미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의미를 이제 밖으로 드러내려면 뭐야?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래의 끼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진에는. 함축된 의미, 어떤 단어나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밖에 바로 드러나 있으면 금방 보고 바로 아는데 안에 숨어 있으니까 그 의미를 잡아내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은 이 임플리케이션이 단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의미도 하나라는 거예요. 네, 이것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표현에 불과한 것들이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강조합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공통점을 찾으려면 그건 불가능하죠. 겉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의 이미지를 그릴 수가 없어요. 임플리케이션을 그리지 못하고 이미지를 하나로 그리지 못하고 각각 암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느낌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머릿속에 임플리케이션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구난방이잖아요. 각기 서로 따로 놀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표현되구나. 머릿속에 그 의미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할 때 임플리케이션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죠. 임플리케이션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우면 어찌 되죠? 사진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상한 번역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사진에 있는 그대로 자꾸 강제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